한반도의 축구계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을 임시 감독으로 박항서 감독을 지목했었는데, 이는 최대 6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정을 감안한 결정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의사표시를 해왔고, 그의 지휘 하에는 김남일과 안정환 같은 축구계의 레전드들이 코치진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축구계의 최신 소식에 따르면 계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U-23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 국가대표팀의 임시 감독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박항서 감독의 부임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앞서 언급한 축구 레전드들과의 협력은 여전히 한국 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안정환과 같은 대선배가 후배 선수들에게 남긴 조언들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 축구의 미래로 여겨지는 이강인 선수에게 전해진 조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 조언을 충분히 새겨듣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의 경기에서 안정환 감독이 지적했던 바와 같은 문제점을 반복하며 경기에서 최저 평점을 받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혔으며, 그의 지휘 아래에서 김남일과 안정환의 코칭 스태프 합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지만, 축구협회의 최신 발표는 다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U-23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의 임시 감독을 겸임하게 되었고, 박항서 감독의 부임은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선배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남긴 조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으며, 이강인 선수는 최근 PSG에서의 경기에서 지적받았던 문제점을 반복하며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행보에 대해 축구 팬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그의 인성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황선홍, 김남일, 안정환 체제가 정착될 경우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내 위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결정은 매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임 조건의 모호함과 국내파 선수들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팬들의 반발을 샀으며, 이에 리그 팬들은 감독 선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지어 트럭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후 여론의 압력을 의식한 듯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였으나, 이러한 결정이 또한 비판을 받자 축구협회는 임시 감독 체제와 박항서 감독의 거론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비록 대중들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임시 감독 체제는 팬들로부터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박항서 감독 측의 긍정적인 화답도 이 방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축구계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최근 행보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그의 기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성 문제로도 도마 위에 올랐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황선홍, 김남일, 안정환 코치진이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게 된다면 이강인의 대표팀 자리는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정환 코치가 이강인에게 했던 조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축구협회의 회의와 결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임 기준의 모호함과 국내 선수들에 대한 언급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에 리그 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여 성명서 발표와 트럭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축구협회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과 발표를 생략하자 이는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결국 축구협회는 임시 감독 체제와 박항서 감독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중의 눈치를 보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박항서 감독 측에서는 박 감독이 후배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태국과의 2연전에 한하여 국가를 위해 임시 감독직을 수락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선임되었고, 축구협회는 황선홍 감독을 1순위 후보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제안을 심사숙고 끝에 수락했으며, 축구협회는 5월까지 새로운 정식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태국과의 2연전을 마친 후 U-23 팀의 올림픽 준비에 다시 집중할 예정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선임될 경우 김남일 전 성남FC 감독이 코치로 합류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임시 감독 체제에서 급히 코치진을 꾸리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인선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박항서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당시 수석 코치로서 선수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았던 만큼
현재 지도자로 활동 중인 2002년 월드컵 레전드 선수들이 지원 사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최근 발표는 한국 축구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U-23 올림픽 대표팀과 성인 국가대표팀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코칭 스태프의 지원을 받으며 각 팀의 요구와 목표에 맞춰 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황선홍 감독의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가 빛을 발할 기회입니다. 특히 성인 국가 대표팀과 U-23 대표팀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홍 감독만이 성인 대표팀으로 잠시 이동하는 동안 U-23 대표팀은 기존의 코칭 스태프 아래에서 올림픽 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 두 팀 모두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축구의 레전드 안정환의 이름이 언급되며 또 다른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일 월드컵의 영웅이자 방송인으로도 활약 중인 안정환의 대표팀 코치 합류 가능성은 팀 내의 기세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술보다는 팀 분위기 조성과 선수들의 사기 진작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안정환의 역할은 선수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번 코칭 스태프 구성의 방향성은 한국 축구가 단순히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팀의 정신력과 단합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황선홍 감독과 안정환의 합류는 경험과 열정이 결합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며 이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축구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한국 축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선홍 감독의 리더십 아래에서 안정환 같은 레전드가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선수들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박항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그분은 항상 신뢰하는 코치진을 주변에 두고 계셨습니다. 베트남 축구를 이끌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믿음직한 팀 덕분에 박항서 감독님께서는 전술적 지원을 넘어서는 깊은 신뢰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축구계를 떠나 계셨지만 그분과 코치진이 얼마나 끈끈한지는 베트남 축구계로의 빠른 복귀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죠. 그런데 왜 많은 전설 중에서 안정환 씨가 코치로 합류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정환 씨는 대표팀에서 모범적인 선배였고 후배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많은 좋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대표팀의 문화와 정신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입니다. 특히 안정환 씨와 가까웠던 조원희 선수의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조원희 선수는 안정환 선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의 소소한 일화를 들려주면서 그 시절의 따뜻한 추억과 함께 대표팀 내에서의 긍정적인 문화와 전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간식을 두고 벌어진 장난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에서도 그들 사이의 돈독함과 팀워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재 대표팀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며 안정환 씨가 코치로서 팀에 미칠 영향은 단순한 전술이나 기술을 넘어선 팀 분위기와 정신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박항서 감독님과 안정환 코치의 합류는 단순히 축구 기술의 전술을 넘어서 대표팀의 정체성과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원희 선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안정환 선배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애정이 느껴집니다. 해외 경기 때마다 안정환 선배의 매니저 역할까지 자처하며 따라다녔다고 하니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서 진정한 우정과 동료애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환 선배가 해외에 있을 때 수발 드는 일에 대한 비용으로 월 300만 원을 받았다는 뒷이야기는 그 당시의 상황을 흥미롭게 만들며 이들의 유쾌한 에피소드를 더해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현재 대표팀의 분위기와도 연결되어 한국 축구에서의 선후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 사이의 나이 차이가 조원희와 안정환 선수 때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선후배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한쪽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기도 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방송을 통해 선배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김남일 코치가 대표팀 내 군기를 잡는 역할로 합류했다면
안정환 코치의 합류는 선후배 관계의 긍정적인 면모를 몸소 보여주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환 코치는 단순히 인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여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격수로서 한국 축구의 전성기를 경험한 그의 조언은 선수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이며, 이강인 선수에 대한 과거의 평가와 조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약 9개월 전 축구의 전설 안정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배 이강인의 플레이에 관한 귀중한 조언을 공유했습니다. 안정환은 이강인이 공을 조금만 더 빠르게 처리한다면 그의 경기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죠. 안정환 본인도 대표팀에서 같은 포지션을 맡아 활약한 바 있으며, 과거 볼을 오래 들고 있는 습관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강인에게 소중한 조언을 꺼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경기의 템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선수가 볼 소유 시간을 최소화하고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하여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볼 소유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 단순히 빠른 패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주변 상황을 신속히 인식하고 상대방이 공을 빼앗으러 올 시간을 주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물론 때로는 상대 수비를 유인하기 위해 볼을 일부러 끄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턴오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강인에게 볼 소유 시간을 줄이고 경기의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방을 압박하는 플레이를 강조하며 조언했습니다. 최근 이강인의 경기를 보면 안정환의 이러한 조언이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9개월 전 안정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강인 선수의 게임 스타일에 대해 언급하며, 공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하면 경기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패스의 속도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 판단과 대응 속도를 향상시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반응 시간을 최소화하라는 의미였죠. 안정환은 자신의 방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축구에서 빠른 템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이강인이 볼을 다루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경기의 흐름을 더 잘 통제하고 상대 팀에게 더 적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안정환은 과거 자신도 같은 포지션에서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었고, 볼을 너무 오래 보유하면 팀의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강인의 경기를 보면 안정환의 바람대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PSG에서의 활약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볼을 너무 오래 드리블하며 진행하는 그의 스타일은 실속 없는 플레이로 이어지며 결국 볼 소유권을 상실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PSG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한 경기에서는 최저 평점을 받으며 하프타임에 교체되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풋볼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미드필드에서 기대했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기술적으로 볼 처리가 엉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안정환의 조언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이강인의 현재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강인의 잠재력을 믿는 이들도 많으며, 그가 조언을 수용하고 자신의 게임을 개선한다면 아직도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경기 스타일과 관련하여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팀워크와 전술적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의 발전이 PSG뿐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의 화려한 드리블과 공을 다루는 능력은 언제나 팬들의 탄성을 자아내지만, 최근 경기들에서는 그의 재능이 오히려 팀에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종종 포착되었습니다. PSG 소속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강인,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몇 차례의 실수와 함께 하프타임 교체, 그리고 낮은 평점이라는 아픈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평론가들은 이강인의 경기 스타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볼을 너무 오래 끌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범하는 등의 행동은 팀 전체의 흐름을 끊어놓고 공격 전개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PSG에서의 그의 위치와 팀 내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가진 잠재력과 그동안 보여준 빛나는 순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클린스만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팀에 기여한 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축구계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 풍부합니다. 양현준, 배준호와 같은 선수들이 그 예시이며, 이들은 이미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해 왔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에서 이들의 재능을 더욱 빛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강인의 현재 상황은 단순히 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한국 축구 전체가 세대 교체의 중요한 시점에 서 있으며 이는 태국과의 경기를 통해 새로운 대표팀의 면모를 선보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과 레전드 코치진의 지도 아래 한국 축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한국 축구가 보여줄 새로운 면모와 활력을 기대해 봅니다. 팬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